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독서 나눔을 한번 해볼 건데요. 1시간 정도 할 거고, 어, 그 책을 읽고 오셔도 좋고, 읽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 내용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책 내용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책 외에 그 책의 주인공인 아들러에 대한 거를 조금 준비했는데, 그런 내용도 알고 읽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은 16기 박경진 선생님의 미움받을 용기 요약 정리 먼저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아들러에 대한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소모임으로 이야기 나누고 단체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경진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우리 16기 박경진 선생님이 소모임도 많이 리더로 운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강하시는 거나 맞는 카드 쓰시는 거 제가 되게 잘하고 모범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는데 또 흔쾌히 하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미움받을 용기 책 내용에 대해서 박경진 선생님의 요약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잠시만 공유 좀 하겠습니다. 음, 혹시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저 바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움받을 용기 발표를 맡게 된 16기 박경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이제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일단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미움받을 용기를 처음 읽은 것은 좀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몇 년간 이제 한참 처음에 유행할 때 읽었다가 그때는 그게 많이 와닿지 않아서 그냥 책꽂이에 있었는데 이번에 필독서로 다시 이제 다시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어, 진짜 나다운 삶이 뭘까? 아니면 나의 행복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 나눔을 통해서 책의 핵심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게 울림이 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핵심 개념으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라우마,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과제, 세 번째는 인정욕구와 가제분리, 네 번째는 공동체적 삶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우마는, 첫 번째는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라는 것은 많이 아시겠지만,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나의 부정적인 의미 부여로 인해서 뭔가 현재 나에게 정신적인 상처나 아니면 육체적인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을 바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사건들로 현재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걸까? 과거만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들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 현재의 목적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뒀었는데, 일부의 제목이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럼 이 제목은 또 뭘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아들러의 말을 생각해 보니까, 어, 우리는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트라우마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에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멈추고 있다면 그것을 그만둬야 되고, 인간은, 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런 나를 수용하고, 현재와 미래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인생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체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열등감을 노력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 긍정적 우월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월성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현재보다 나아지려고 할 때 타인과 경쟁하거나 아니면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아지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목적인 것처럼 나의 성장, 그리고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해서, 그래서 나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긍정적 우월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열등감을 회피하게 되면 열등 콤플렉스로 이제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열등 콤플렉스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아서 나는 모델을 못 할 거야. 아니면 뭐 뚱뚱해서 난 모델을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한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조금 내가 뚱뚱하더라도 뚱뚱한 사람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소개하는 유튜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거였던 것 때문에 내가 못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컴플렉스다. 그래서 열등 컴플렉스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열등감을 만약 내가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과제를 직면할 수 있는데 자립과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님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공동체적 삶 속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인생의 과제도 이렇게 직면했다면 인정 욕구와 가제 분리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인정 욕구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어느 정도 맞춰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엔 타인의 인생을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아들러는 설명을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뭐 부모님의 기대나 아니면 뭐 배우자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뭔가 상사의 기대에 맞춰서 그런 요구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 다른 타인 중심에 사는 삶을 내가 충분히 살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들러는 오히려 이것을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타인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가는 결국엔 타인의 과제인데 그것을 결정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생각만 하는 거다. 그게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정말 진심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타인의 과제로 남겨두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적절히 분리를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걸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나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이캔 대학을 이렇게 수강하면서 저도 소속감을 느끼고 그리고 아이캔 대학이 나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있어도 좋다라는 이런 공동체 감각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떻게 공헌을 하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타성을 실현해서 타인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이런 말이 여기에 있어서 좋다라는 말까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공동체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내 삶의 인생의 목표를 실현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자기를 수용하고 타자를 신뢰하고 결국 타자 공헌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들러가 했던 이제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과거 인간은 과거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져야 되는 용기 세 가지를 또 올렸는데요. 첫 번째는 마주하기입니다. 마주하기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리고 그 과거로 인해서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그것도 결국 나이기 때문에 그 진짜인 나를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천하기인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른 불안이 항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안 때문에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 이제 확장하기인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맞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한 나조차 우리 나라는 존재는 공동체의 일부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드러내고 내 가치를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또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마주하고 실천하고 확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 더 제 삶을 자유롭고 그리고 의미를 있는 삶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다. 이 말을 하면서 그냥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 그 제가 SNS에서 봤던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100세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당신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당신이 나처럼 지금 100살이다. 그럼 당신은 오늘 뭘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도 뭘 해야 될까를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시 한 10초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가 이게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순간에는 뭘 해야겠다는 정확한 거는 떠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하지 않았던, 용기가 없어서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에 대한 후회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예전에 뭔가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차라리 지금 조금 다른 삶을, 지금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 과거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지 않을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선이 아니고 하나의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즐겁게 내 행복을 찾으면서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꿋꿋이 가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아마 미움받을 용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마 지금 현재를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시고 항상 뭔가 행복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셨으면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경진 선생님 요약 듣고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 온 거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 잘 보이시나요? 네. 책은 이제 경진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책의 주인공인 아들러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책이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린 덕분에 우리가 이제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는 그 프로이트, 융, 아들러를 3대 거장이라고 하던데 그 3대 거장 중에 한 명인 아들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그 책으로 인해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아들러는 심리학에서도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은 그 인, 인디비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는 뜻으로 개인은 독특하지만 통합적인 개체라서
그 아들러가 원래 이제 프로이드하고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 같은 그 파에서 학자로 공부를 했는데, 프로이트처럼 뭐 자아나 초자, 그 원초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개인은 통합적인 개체고, 그 전체적인 존재다 해서 개인 심리학이라고 한대요. 그렇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념하고 이 개념을 상담에 어떻게 적용해서 하는지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내용, 주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 제가 추천하는 영화 두 가지로 일단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주요 개념은 보통 뭐 5가지에서 7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그 중에 몇 가지가 미움받을 용기에서 소개되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열등감과 보상이라고 해서 인간은 원래가 불완전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완성을 위해서 그 필수적으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는 게 주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우월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은 독특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이걸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 양식은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 세상에 대한 나름의 신념 체계를 가진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허구적 목적이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상이 있다. 그리고 5번째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바탕으로 진정한 공동체 감각을 가질 수 있다. 그다음 6번째는 인간은 출생 순서에 따라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7번째는 인간은 태어나면 한 5가지 정도의 삶의 과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게 일과 여가 그리고 우정이나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사랑 영성, 자기 지향성 이런 삶의 과제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주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개념들을 그 상담에서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공감을 해주고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데 이런 기법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인데 내가 뭐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도록 상당 기법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멋진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기분이나 태도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기법이 있고, 그리고 단추 누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 행복 단추하고 불행 단추 이 두 가지를 이 사람한테 지어주고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에서 내가 행복할 건지 불행할 건지 내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어떤 단추를 사용했는지 상담에 이야깃거리를 쓰고 그런 상담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프의 침뱉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직면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계속 그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 행동을 관찰하고 상담자가 그 행동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목적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내성적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 못하고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상담자가 그거는 본인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로 직면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 같은 행동을 할 때 이전처럼 편하게 행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수프에 침 뱉는 거라고 해요. 하여튼 이런 상담 기법들을 주요 개념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주요 개념과 그 상담 기법들을 보면서 인식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경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책을 읽으면서 트라우마하고 과제 분리 이 두 가지가 되게 개념이 엄청 꽂혔는데
저는 트라우마란 단어를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 상처받았다. 막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뭐 무슨 일, 아니면 무서웠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약간 좀 불쾌하거나 불편한 경험을 하면 그걸 다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그리스어로 상처라는 뜻이래요. 근데 상처는 사실은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물 수 있는 건데 트라우마는 조금 낙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용어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현재를 살아도 항상 과거에서부터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항상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 이런 용어를 계속 쓰는 것도 그 인식을 바꾸는데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제 분리에 대한 거였는데 과제 분리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다른 반장님이 운영하시는 인생 지도 그리기라는 그 소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 반장님이 본인의 인생 지도 그린 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반장님이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이 일이 나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살펴보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일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위임하자 하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거든요. 뭐가 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의 일이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내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그걸 또 못했어.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지? 시간을 어떻게 쪼개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때 그 반장님의 지도를 보고 제가 과제 분리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 읽으면서 이 두 부분이 와닿았고, 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과거 사건이 사실은 나의 지금의 행동과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그 영향이 있겠으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과거에 갇힌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지금도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김주환 교수님 말로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권리, 괴로워하지 않을 권리도 나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식을 어디로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로 하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과제를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SNS에서 이런 지금 글을 보게 됐어요. 스키 선수들이 이 스키를 탈 때 산악 스키는 이 막 나무들이 있는 사이사이를 피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훈련을 할 때는 스키 선수들한테 나무를 보게 하지 않는데요. 나무를 보게 해서 그 나무를 피하는 훈련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물을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면 길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그냥 눈길만 보는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나무는 보지 않고 눈길만 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고 그렇게 해야지 나무 사이와 사이를 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추천해 드릴 영화는 이제 이 두 개 영화인데, 뭐, 영화를 나중에 보실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서 두 개 다 이제 결말을 스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결말은 스포를 안 하고 하나는 이제 스포를 할 것 같은데, 1번 추천은 약간 트라우마에 관한 영화고, 두 번째 추천은 어, 공동체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관련된 영화라고 했는데 두 번째 추천 영화는 제 인생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추천을 한다면 그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은 폴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고요. 영화가 영상미가 있고 되게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OST도 또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는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인데, 어, 되게 아마 보시면 되게 감동받을 거고, 영화 두 개 다 사실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재개봉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잠시 첫 번째 영화의 OST를 한번 공유하면서 제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들리시나요? 들려요? 화면도 보이나요? 네. 이게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영화의 OST인데요. 여기 남자 주인공 폴은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아를 잃었어요. 그리고 두 이모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이모들이 이제 폴을 피아니스트로 만들고 싶은데 사실 뭐 피아니스트 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소리가 섞여요. 잘 안 들리나요? 소리가 섞여요. 피아노 소리하고 섞여서 잘 안 들려요. 어떤 게 잘 안 들려요?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나요? 아니요. 두 개 같이 나오면서 중첩이 네. 돼서 그 소리가 제대로 그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 음악 먼저 들을게요. 네.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이모들과 사는데, 어, 어릴 적에 본인이 본 충격적인 장면으로 인해서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하고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게 일상인데, 어느 날 이웃의 마담 프로스트의 집을 방문하고 그 마담 프로스트가 준 차와 마들렌을 먹고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로 말을 잃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떠올리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말은 나중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OST나 영상미가 좋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추천할 영화는 그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혹시 이 화면 보이시나요? 남자 나오는 거? 네. 네. 요게 그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에 그러니까 국가의 신념이 나의 신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비밀 경찰 비즐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화면에 얼굴이 보이는 이 사람 최고의 극작가인 드라이만이라는 사람과 그의 애인인 배우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아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내내 철저하게 이제 타인의 삶을 도청하는 감시하는 일을 맡게 돼요. 근데 감시하는 처음에는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고 감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타인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예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유, 슬픔, 사랑 같은 데 감동을 받고 본인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비즐러라는 사람이 이 드라이만이라는 극작가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리고 엿들으면서 이제 본인이 여태껏 감시의 대상과 객체로만 알았던 그 삶이
본인이 스스로가 동화돼가지고 엄청난 공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드라이만을 감옥에 잡아 넣을 그 증거품을 본인이 나서서 그 타자기라는 이제 증거품이 글을 쓰던 타자기가 있는데 그 증거품을 본인이 몰래 숨겨줘요. 그래서 그 일로 비즐러는 우편원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2년을 사는데 그 이후의 영상을 잠시 한번 제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곧장 집으로 달려가 구석구석을 확인해 보는데 소리 들리시죠? 드라이만은 더욱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곧장 슈타지 기록물관으로 달려가 자신의 감청 보고서를 조회해 보려는 것이죠. Neueren. Ich habe chronologisch ordnen lassen. Hinweis auf Verdacht kam durch Minister Bruno Hempf. Danach vermutlich Geschlechtsverkehr. So für den 40. Jahrestag der Republik schreiben wollen. 암호화된 작성자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Verpflichte mich freiwillig. 타자기를 숨긴 사람은 질란트라고 믿고 있었던 드라이만. 하지만 보고서에는 그보다 그녀가 늦게 집에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보고서 작성자의 마지막 글귀 그리고 드라이만의 타자기 붉은 잉크. Wer ist HGB 20.7? 비즐러를 우연히 발견한 드라이만은 비즐러에게 다가가지 않은 채 다시 차에 타고 떠나버리는데요. 아무 말 없이 비즐러의 뒷모습을 응시합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라이만이 비즐러를 위해 한 것은 Geschenkverpackung? Nein, das ist für mich. 네. 이렇게 끝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비즐러가 타인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경험을 아마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책을 들고 가는 길에 발걸음이 진짜 가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아들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아들러가 말하는 이런 주요 개념들이 우리 교수님이 강조하는 개념하고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삶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장하고 이타성의 감각을 익히는 게 이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오늘 했던 그 소모임 보고서는 간단하게 작성을 한 게 있는데 그걸 나중에 공유 드릴 거고 오늘 이후에 소모임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추가해서 만약에 과제를 하게 되신다면 선택 과제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를 조금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2그룹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눠서 한 20분간 하고 5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소의 실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회의실로 모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도
책을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병순 선생님 먼저 보여서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얘기 듣고 싶은 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게 저랑 다른가 보군요. 예. 저는 사실 그 강의 듣고 그러는 시간에는 못 읽고, 지금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사실은 읽었어요. 이 책이 너무, 그러니까 좋아서 책은 읽지 못했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 불이 나게 읽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그 반 모임에서, 중요한 얘기라 제가 이걸 좀 하겠습니다. 반 모임에서 그 얼마 전에 그 공감과 환대랑 그 다음에 그 풀트러스트랑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클러스터 요걸 갖다 57, 58, 58, 59, 60 요걸 우리가 한꺼번에 듣는 걸 소모임에서 저희 반 모임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그 그러니까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꽂히는 게 과제분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쭉 듣다 보니까 그 과제분리라는 게 좀 뭔가를 알게 됐고, 아, 그러면 이 미움받을 용기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믿음받을 용기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과제분리랑 가장 다른 것 중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딱 그 연결이 돼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그래서 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우리가 왜 그 평상시에도 풀트러스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가족 관계에서도 정말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제가 관심이 생겨서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읽었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혹시 이게 보이실까요? 보이는 것 같은데,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히지메 이즈구로가 쓰신 책을 우연히 알라딘 헌책방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냉큼 집어왔죠. 그래서 정말로 그 속성으로 이 책을 읽어내는데, 어, 이 미움받을 용기의 어떤 그냥 그 압축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소설처럼, 이 미움받을 용기를 이렇게 소설처럼 한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탁탁 요목조목 그렇게 구획을 지어놔서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책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조금 더 어떤 그런 그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들,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공동체 감각이란 부분을 이제 가지분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공동체 감각 그 부분, 그 뭐 이어지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그 자기수용, 뭐 타자분리, 타자공헌까지 이어지는 그 속에서의 핵심적인 생각이 이제 공동체 감각인데, 그 부분이 저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감각에서의 그 공동체라는 거. 일단 그 정의부터 살펴봤을 때, 우리가 흔히 공동체 그런 어떤 집단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기- 이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속에 그 공동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거를 포함해서 어떤 점점 저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물이라든가 아니면 우주나 어떤 그런 것까지 넘어까지도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들을 확산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에서 그런데 그 잠깐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런 공동체는 어떤 너와 나, 최소의 어떤 그런 공동체라는 건 나와 넌데, 나와 너지만 그것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야 라는 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대체 뭐지? 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와 너야. 나와 너가,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게 뭐냐면, 바로 너라는 건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너라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너에 대해서 뭐냐면 초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의 아픔이 됐든 뭐 기쁨이 됐든 그거를 내가 나눠야 되는 거지. 내가 나와 어떤 너무나 그 머나 먼 이상을 꿈꾸면서 우주 뭐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너를
일단 집중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어떤 거는 먼저 이야기되는 어떤 그런 그 공동체 감각이라는 거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 좋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또 가장 근접해서 또 하나 이야기할 게 뭐냐면 그 영화 말씀하셨는데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를 일찍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신들러 리스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리스트에 적혀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구해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재산이 엄청 많아서 이제 구해줄 수 있는 인원들이 점차 늘어나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동차 한 대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자동차 한 대 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내가 요걸 가지고 얼마나 더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또 미움받을 용기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발걸음이 얼마나 거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시간을 양보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 책을 정말 읽어보시면 나 너무 감동 먹었어요. 이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를 솔직히 저는 리스트 진짜 영화 목록맨 올려놓고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여기에 그 신들러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에 더불어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만들어낸 그 과정까지도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정말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웅 소녀서님 저랑 굉장히 같이 잘 책 읽는 분입니다. 말씀해 제가 주십시오. 내 아이캔 이 유니버스도 들어온 것도 민병수님 덕분에 또 오늘 음, 미움받을 용기 이것도 어제 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지금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모임, 이런 소모임 이런 거는 처음이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읽기는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또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 그런 저기에 부담감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어요. 앞에 분 죄송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예. 그리고 이제 이 미움받을 용기를 제가 이렇게 앞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나를 이제 살짝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진짜 그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가지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 상사, 남편, 친구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 이렇게 타인을 과제를 분리하지 못하고 살면서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게 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지만 성격 이런 데 여러저런 탓으로 여기면서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나 좀 배짱이 생겼다 그러나 아니면 뻔뻔해졌다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과제 분리가 이제 조금씩 되면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이제 좀 주관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랬고요. 진짜 그 용기가 젊었을 때는 용기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사는데 타인을 의식하면서 근데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이제 저만 그럴지 많은 사람이 그럴지 그게 궁금하고요. 하여튼 그냥 이제 오늘은 횡설수설하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기성 선생님. 네. 저는 책은 읽지를 않았고, 이제 요약본 한번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고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하나는 이렇게 과거 상처나 이런 거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계속해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상처라는 말도 저는 좀 사용하는 거가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첫 번째는 좀 동의가 되었고요. 이제 공동체 감각에 대해서 이상은 좋은데
교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라는 근거보다는 어떤 다른 근거가 있는지 그냥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다라는 그런 궁금증,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제가 잠깐만 예,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예, 예, 이거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여기 책에서 마침 저도 그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마침 그에게 적합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게 언급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체 감각 그런 걸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먼 센스를 이렇게 표현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카먼 센스가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냥 상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아까 왜 우리가 트라우마 그러면 이미 많이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 용어에 대해서. 그 상식이라고 우리가 딱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어떠한 거야? 라는 게 이렇게 프레임이 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약간 거기에서 조금 약간 거리를, 그러니까 이 아들러 이 선생님은 되게 보니까 이 디스턴스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이제 좁아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단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지금 딱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홀로 이렇게 고립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완전히 어떤 그런 사적인 혹은 개인적인 의미 부여 그런 어떤 사적인 감각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다 보편적인 판단에서의 건전한 상식 이런 걸 가지는 것이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아들러는 여러 차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건전한 상식과 개인적인 상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들러는 굳이 공동체 감각이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여기 딱 표시가 돼 있어요. 혹시 좀 저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 저도 궁금한 게 좀 약간 해결이 됐거든요. 분명히 제가 미움받을 용기에 가로쳐 놓고 카먼 센스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이게 상식인가 뭐 이렇게 했었지만 이게 근데 아무래도 이게 공동체 감각이라는 거랑 뭐가 이렇게 왜냐하면 왜 철학 같은 경우들이 저도 잘 모르지만 각자 그 철학자들마다 고유의 개념이 있어서 그 개념을 우리가 그 개념까지 파고 들어가는 데까지가 굉장히 그 진입로가 장벽이 높잖아요. 아마 그 아들은 근데 아까 우리 멘토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쉽게 이 책을 썼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런 노력을 본인이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쉽게 쉽게 하려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존 관념을 좀 약간 거기에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 감각이라고 표현을 이제 한 거다라고 본인이 아마 여기서 이렇게 이거 누구죠? 이 저자가 그렇게 여기 표현하는 걸 제가 봐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저는 좀 이해가 좀 부분이 조금 됐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물론 짧은 시각으로 근데 조금은. 이제 건전한 상식의 개인의 건전한 상식의 확장판을 공동체 감각이라고 명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음, 저는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건전한 상식이라고 그냥 좀 약간 예. 거칠게 생각하면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뭐냐면 일반적인 그 상식에다가 아들러만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기에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동체라는 개념보다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엄청 포괄적이잖아요. 우주까지 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그 가정이나 어떤 사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다음에 동물뿐만이 아니라 또 사물에까지도 그걸 다 확장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것에다가 그 아들러만의 어떤 그런 그 공동체라는 그 개념을 좀 확장시켜서 근데 아마 제가 이거 가지고 아마 해결이 당연히 안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만이라도 조금 건져서 조금은 좀 약간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조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깊게 좀 앞으로 좀 봐야 돼. 왜냐면 저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저는 그 공동체 감각이었어요. 계속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요거에 보고 약간 한 줄기 빛을 받고, 또 조금 더 아까 그러면서도 공동체 감각 얘기를 하는데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50가지도 펼쳐지지만,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나 하나가 아니고 나와 너예요. 이거가 명확하게 여기 아주 딱 집어서 나오더라고요. 공동체 그러면 나와 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와 너라고 할 때, 이 나와 너 할 때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 이렇게 딱 손이 닿을 만한 거리. 그 속에서 뭐냐면, 대신에 뭐냐면, 그래서 그 속에서 뭐냐면, 이 사람이 아픔이 됐든, 아니면 기쁨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그런 거를 지켜봐 주는 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그 예를 또 하나 든 게 뭐가 있냐면, 이 아들러가 육아하고 그 교육을 굉장히, 그분의 굉장히, 아마 멘토님은 잘 말씀하셨을 텐데,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높게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책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힘들어하는 아이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잘 들여다봐 주는 거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러거든요. 아, 요것도 너무 강추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너무 쉽게 써 있어요. 저자가 너무 누구예요? 쉽게. 네? 저자가. 여자가 기심의 이치고를 미움받을 용기 쓰신 분이에요. 음. 어, 예, 이 저자예요. 제가 한번 이거 단톡방에 올려보겠습니다. 책, 예. 그리고 누구 다른 분 아마 지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민정 선생님. 예,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병수님, 네, 너무 이렇게 도움이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됐습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책을 이제 빌리는데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이라는 그 초록색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뭘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빌려만 왔었고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좀 빨리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다섯째 방, 5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정말 각 장의 챕터마다 읽으면서 사실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이렇게 한 1년 정도 독서 모임을 이렇게 길게 나는 왜 지금의 이런 상태일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그 답을 다 해결해 준 거더라고요. 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결국 나의 선택이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저한테는 참 이렇게 이제 그런 선택들을 내가 너무 대충 했었었구나. 그 대충 했던 나의 선택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좀 읽어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이렇게 거리를 둔다는 게 죄악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좀 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제 인생의 책인 것 같아서, 가족들한테 모두 사실 이 책을 좀 사서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인생 책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누가 계시는지, 이상민님.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네, 저도 시간 짧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조미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이게 제가 읽은 많은 책 중에서 제일 단기간에 읽었고요. 제일 많이 감동을 받았고, 제일 많이, 생활 패턴이 변하게 된 것도 이 책의 도움이 컸습니다. 일단, 그 인정의 욕구, 상처, 과제 분리, 공동체 감각, 타자 공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택인지도 모르고 선택했던 것들, 이잖아요. 쉽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이제 알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힘듦, 어려웠다고,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 어리광도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내 상처고 내 어려움이고 이랬는데,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였구나, 라고 그렇게 빨리 결론 내리고 나니까, 쉽게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 그 다음에 민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프레임을 벗겨낸다는 게 그게 용기겠구나.
그게 미움받을 용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아온 거, 부모로부터 받은 거, 주변으로부터 받은 나의 모습, 내가 느낀 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프레임을 씌우고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미움받을 용기에서 표현한 것, 그 용기라는 얘기로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체 감각이나 타자공헌 이 부분을 보면서 영화 아바타가 생각이 났어요. 영화 아바타는 쫙 모여서 같이 나비족들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을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거랑 딱 오버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많은 도구와 이런 생활, 물질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여하튼 그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고 이게 공헌의 어떤 삶이고 이게 조금 더 나도 내가 하고 있는 행위라든지 이런 게 어떠한 결과까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내 행동도 조금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바타의 그 장면이 계속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랑 이런 것들이 타자공헌 공동체 감각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공감한데 이런 부분과 같이 명확하게라기보다는 막연하게 그냥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하니까 환대라는 것 자체도 그냥 기쁘게 내가 맞이해야 된다고 맞이지지가 않더라고요. 느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사물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볼 때, 다시 한번 그 환대라는 용어를 생각하고 보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미움받을 용기 주변에 다 강추했고, 저한테도 인생 책으로, 등급 올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책에 대한 서평 같은 걸 많이 찾아봤는데, 젊은 분들이 이 책을 한마디로 누칼협이라고 한대요. 누칼협이 뭐냐면, 누가 칼 들고 협박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너가 그 과거를 선택한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데요. 그래서 공감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사실 미움받을 용기가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 가져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시각도 있대요. 그래서 한국의 아들러 학회의 어떤 교수님이 그거와 아들러 심리학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말하는 불완전할 용기라는 책을 내셨대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공동체 감각에 대해서 기성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감각이 중요하구나. 인간이라는 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더불어서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기성 선생님이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거를 진화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교수님이 추천한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에 보면, 인류가 강한 종족이 오랫도록 살아남는 게 아니고 다정한 종족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무리를 지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고, 심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상처받는 거는 나 혼자가 상처받은 게 아니고 서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니까 그것도 공동체에서 그 심리적인 관계의 상처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감각이 또 중요한 것 같고, 뇌과학적 관점으로도 우리가 스토리텔링 내가 그 사실이 아니고 내가 머리로 뭔가를 스토리텔링 하는 이유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할 만한 걸로 가치 있는 걸로 바꾸고자 하는 작업이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 생각에 그칠 거면 스토리텔링이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건데 어떤 다른 사람한테 보고할 만한 걸로 바꾸는 그 자체가 또 공동체 감각이 필요한 거라서 여러 관점에서도 그런 감각들이
네, 주요한 개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단체로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소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시고 끝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혹시? 단체, 네, 다 모였을 때 마지막으로 소감 나눠주시고 이 소모임 닫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민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민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요? 아, 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아까 전에 아니, 그 책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체로 있을 그러면 때. 이제 책 추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네. 일단은 제가 미움받을 용기, 아까 계속 우리 모임에서 저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책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널리 알리자, 널리 알리고 싶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까 두 분, 이상민님이랑 조미정님 말씀하셨을 때도 저도 주변에 읽으면서도 계속 진짜 친구들한테 막 계속 전달했어요.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움받을 용기를 이번에 진짜 이 모임을 위해서 제가 읽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혹시 제가 단체방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우연히 제가 알라딘에서 이제 헌책으로 발견한 건데 바로 이 미움받을 용기 저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만 읽으시면 뭐야 이거 똑같잖아. 맞아요.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나름 어떤 소설식으로 이렇게 풀어 쓴 거고, 이거는 오로지 이제 그 이 철학자, 이 기심이, 이름을 아직 못 외웠어요.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그 아들러를 자신이 이해한 것대로 정리를 한 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소설에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쉰들러 리스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일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이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들러가 그 처음에는 그 이게 어떤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련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오히려 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오히려 뭐 어떤 그 사회가 아니고 개인으로 어떤 파고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육아와 교육에 굉장히 힘을 쏟았던 그런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관점에서 예를 나온 것도 특히나 아이들에 관한 어떤 교육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정말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낱낱이 여기에 없는 예화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책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주제로 많이 한 책은 있었지만 이것이 좋았던 거는 뭐냐면 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 책 자체는 쉽게 다가왔지만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변혁을 나로 뭔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뭐냐면 용기 내게 정말 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은 정말 변하지 못해. 변할 수 없어. 아까 이제 우리 처음에 그 박경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제 주변에 너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변할 수 없어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친구한테 아마 이 책이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항상 그 가능성들을 열려두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마 우리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그 김세아 멘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경진 선생님 이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 너무너무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저 한 이틀 동안 빡세게 읽었는데 너무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도 아마 인생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변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모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